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오늘은 챕터 6장 함수와 람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과 함수를 활용을 해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파이썬의 특징 중에 하나인 람다 표현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 예제입니다. 간단한 게임을 구현해 보겠는데요. 게임의 원리는 시스템이 1부터 100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키게 하고 사용자는 5번의 기회 안에 시스템이 만든 난수를 맞추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 게임은 높다, 낮다 게임이라고 하겠는데요. 일단 스텝 1에서는 높다, 낮다 게임의 기본 뼈대를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높다, 낮다 게임이 시작이 되면 게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 보면 게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이 게임 함수에서는 앞 단원에서 학습을 했던 넘버는 랜덤, 레디안, 민맥스 이 식을 이용을 해서 난수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파일문을 이용해서 카운트 변수의 값이 0보다 큰 수이면 반복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반복문 안에서 카운트를 하나씩 감소시키는 거죠. 이 수식 하나씩 카운트를 현재 카운트에서 1씩 빼라. 이걸 실행해서 반복할 때마다 카운트 변수의 값이 1씩 감소하게 됩니다. 카운트 변수의 값이 여기에는 원래 카운트는 5를 뒀기 때문에 5번이 이제 기회가 주는 거죠. 하나씩 감소해서 게임 함수가 종료하게 되면 다시 카운트가 0이 되면 모든 걸 다 소진했기 때문에 카운트가 어, 메인 함수 부분으로 돌아가서 재실행할 건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게임이 딱 끝나면 재실행할 것이냐 여기에서 yes 누르면 어, 다시 실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 yes 누르게 되면 끝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높다 낮다 게임 메인에서 화일 트루 게임을 호출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높다 낮다 게임 그리고 컴퓨터가 1부터 100까지의 난수를 발생시켰습니다. 정답은 1에서 100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발생시킨 난수의 값은 무엇일까? 1로 넣어봅니다. 10번 때, 20번 때,
30번째, 40번째, 50번째를 달성시켰는데 5번 한 거죠. 그러면 카운트가 5, 4, 3, 2, 1, 0 딱 됐습니다. 0이면 기회가 모두 소진되어 실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if으로 되는 거죠. 다시 시도는 y 입력, 다시 시도는 y 입력. y를 입력하면 yes가 같지 않기 때문에 아래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다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높다 낮다 게임 시작. 그래서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50번대 딱 했더니 다시 시도는 yes. 아니면 아무것도 안 눌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yes가 아니기 때문에 끝난다. 그러네요. 이렇게 높다 낮다 게임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체크 함수를 선언해서 시스템이 발생시킨 난수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비교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 넘버 값은 0이고, 카운트는 5고, 미는 1, 맥스는 100입니다. 체크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를 하게 된 거죠. 글로벌로 카운트, 민, 맥스,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는 카운트, 몇 번씩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저의 넘버를 처음에는 0을 넣고요. while 유저의 넘버가 min, max 사이에 있으면 어, 정답은 그 유저의 넘버보다 높고 낮는 값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 카운트, 민, 맥스 변수는 게임 함수와 체크 함수에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로벌이라고 해서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해준 거고요. 이 게임 함수와 체크 함수에서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전역 변수로 지정을 해놓은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역 변수로 count, min-max 값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while 여기 보일 겁니다. 여기에 유저의 넘버가 메인보다 작거나 유저의 넘버가 맥스보다 클 경우에 정답은 어, 민맥스 사이에 있습니다. 입력받은 값이 유효한 값이라면 다음과 같이 if else 문을 이용을 해서 정답입니다. if else 문을 이용해서 유지의 값에 따라서 같으면 정답입니다. return true 해서 끝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유저의 넘버가 어, 맥스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 해당하는 이 난수의 값보다 크면
크다. 그 다음에 작으면 작다.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함수에서 체크 함수를 호출하도록 소스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 체크 함수의 실행이 끝나면 여기 아래쪽에 게임에서 어, 체크 함수를 추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체크 함수의 실행이 끝나면 펄스 값을 반영을 해서 체크 기능이 모두 종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체크 함수에서 사용자가 정답을 맞추면 true가 반영이 되고 게임 함수에서 파일문이 즉시 브레이크로 끝나게 됩니다. 브레이크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눌러서 저장하고요. 여기에서 오타나는 부분만 수정을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높다 낮다 게임 1에서 100 사이에 맞출 수 있는 값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5 했더니 작다. 내가 입력한 게 작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보다 하나 큰 16에서 100 사이에 값을 입력해라. 그럼 대부분 우리는 50을 입력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뒤에는 100번 남았고 51에서 100 사이다. 그러면 75 했더니 어, 뒤에는 2번 남았는데 76에서 100 사이에 있다. 85 했더니 이거보다 이게 이제 해당하는 값이 크기 때문에 그 아래 76에서 84 사이 마지막 기회에 80, 79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76에서 78 사이의 값이 이제 된다 되어있죠. 자,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모두 소진되어 실격되었습니다. 다시 시도할 거냐? 예스. 이것도 잘못됐네요. 이제 다시 수행해 보겠습니다. F5. 다시 5번의 기회니까 일단 50보다 크고요. 75보다는 크고요. 딱 그 사이에 왔습니다. 77보다는 이게 작은 값을 넣기 때문에 큰 값. 마지막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음, 82. 정답! 와, 맞췄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거 점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높다 낮다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앞에서 사용했던 변수의 값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게임 함수에서 전역 변수의 값을 모두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의 값이 모두 초기화되려면 게임 함수 앞에
글로벌 키워드를 이용해서 전역 변수로 선언해야 이 변수의 값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F4를 눌러서 82 눌렀더니 새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음, 81 사이 50 낮은 숫자네요. 25, 35 마지막 42 모두 조정되었네요. 다시 시도. 여기서 다시 시도해야 되는데 안 되네. 이렇게 마지막에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 거를 꼭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50, 75, 82, 95, 마지막 88. 정답입니다. 예스 시도해서 88 하면 음, 계속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그래서 세 번째 방법 수행해 보겠습니다. 50, 네, 1에서 49 사이에 낮은 값이 랜덤한 값이 주어졌네요. 25, 15, 더 낮은 값, 7, 8에서 14 사이입니다. 12, 습격됐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20, 또 새로운 50, 80, 69, 마지막 한 번, 58, 시적이네요. 예스, 50,
40분 사이에 있습니다. 25, 32, 42, 마지막 37. 아이고, 작다. 네. 다시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0, 75, 85. 정답입니다. 세 번 만에 맞췄네요. 네 번째 맞춘 거죠. 다시 시도하겠냐? 예스 누르면 이제는 제대로 되네요. 네. 이런 게임들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난수 발생시키는 게임에 체크 게임을 넣고 게임의 함수를 호출해서 더 정확하게 어, 입력하는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정해야 되는데 함수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함수가 명사적이라면 함수는 동사적입니다. 변수가 명사적이라고 하면 함수는 액션, 동작에 해당이 되는데 변수에는 데이터를 담고 변수에 담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우리는 함수로 구현을 합니다. 기능을 함수로 구현을 해두면 변수처럼 필요한 곳에서 호출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본은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향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잘하기 위해서는 함수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처음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할 때 함수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함수의 개념을 잘못 잡으면 갈수록 프로그램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틀에서는 함수를 여러 가지 상황별로 최대한 배분화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단원을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함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배우게 될 프로그래밍에 자신감과 흥미가 붙을 겁니다. 함수라고 하면 함수는 한마디로 처리하는 기능, 액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미래 묶음인 것입니다. 미래 묶음을 요리법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리에서 한 가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시피 같은 것이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주 반복되는 여러 기능을 함수로 묶어두고 계속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집에 가면 짜장, 짬뽕 같은 단품 요리를 시켜 먹을 수도 있지만 짜장, 짬뽕, 탕수육을 하나의 세트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 없이 한 번에 먹고 싶은 여러 음식을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세트로 묶어서 메뉴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A 세트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게 되면 주방에는 이것을 알아듣고 바로 A 세트 짜장, 짬뽕, 등수를 준비를 합니다. 주문을 할 때마다 짜장, 짬뽕, 탕수육을 주세요를 수없이 반복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A 세트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짜장, 짬뽕, 탕수육을 준비해 주는 것처럼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 선언해 두면 언제든지 함수의 이름을 호출을 해서 그 기능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함수는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한 세트로 묶어서 계속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